자, 이제 취업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요즘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채용 결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본 건데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위가 직무 일 경험 35.6%라는 거예요. 직무 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작 취준생들은 이 직무 일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이 취업자가 생각하는 채용 결정에 있어서 이 직무 일 경험이 이 청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 취준생은 직무 일 경험을 네 번째로 채용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준생, 대학생들이 어리석고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나는 MZ세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쿨한 세대다, 젊은 세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쿨하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더럽고 치사해도 돈을 벌려면 이 뽑아주는 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는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많은 대학생 취준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학생 취준생들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직무 일 경험이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막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 가서 직무 일 경험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신입한테는 직무일 경험이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걸 테니까 그걸 이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채용할 때 이 직무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나도 알아. 취준생도 알아. 근데 대학생이 어딜 가서 그런 직무일 경험을 쌓겠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 경쟁자들, 다른 학교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도 나처럼 직무일 경험이 없겠지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을 전제로 하고 이 중요한 거를 그냥 제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 취준생 대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봉착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구나 하는 이 인상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도 다 알아요. 야, 직무일 경험이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기업에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나도 아는데, 야, 근데 요거는 어떻게 싸? 모르겠어. 쌀 방법이 없잖아.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싸? 나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이거는 못 쌓을 거야. 그러니까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학생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지? 아, 직무 역량은 그래도 내가 쉽게 쌓을 수 있겠지 하니까 요걸 1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지식. 아, 전공 지식은 내가 그 학교 때 배운 전공 지식을 공부하면 되겠지 하니까 그 다음으로 요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자격증. 아, 자격증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일 경험을 쌓으려고 고제서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요 세 개를 한번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시간이 남고 여력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데 제낀 이유가 뭐예요? 아, 나 말고도 다른 들도 다 이거 못하겠으니까 그냥 제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 말고도 다른 경쟁자들, 대학생들 다 직무일 경험 없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이 제일 중요한 직무일 경험을 그냥 제끼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제가 엔지니어링 모의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대를 나오고 나름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걸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공대생들이 이 생각하고 가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이었어요. 이 모의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근거를 못 대.
지금 보면 공대생들도 이제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직무일 경험이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경력도 없겠지라고 스스로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봐요. 그 전제에 대한 근거가 뭐야?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지 않아. 근데 이게 엔지니어링 모의 프로젝트를 하면은 똑같아요. 파이프를 설계하고 유체를 설계하고 유체에 독성이 있는데 독성이라고 가정한 근거는 뭐니? 물어보면 그냥 사람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공대생들이 논리적으로 말할 이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으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도 경험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그냥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이 중요한 요소를 제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닉 형님, 아니 대학생이 직무일 경험을 어디서 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주변에 친구들 물어보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뽑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방법이. 그러니까 제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은 직무 역량, 전공 지식, 전공 자격증, 뭐 기업의 이해, 요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닉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끝나요? 제가 모의 프로젝트 할 때도 그래요. 닉님 못 찾기 인터넷에 없어요. 그럼 끝나요? 예? 아니,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대 나왔다는 대학생들은 이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껴. 여기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대학생들은 요즘에 그냥 방법이 없으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결 방법을 생각도 안 하고 제껴버리는구나. 이게 되게 저는 충격을 받은 이 대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나 못한다고 제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100명의 지원자 중에서 10명을 뽑는데 그 10명이 직무 경험이 있거나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빠삭하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명 안에 들어야겠죠. 그래야지 합격이 되니까. 그래야지 취업이 되겠죠. 그 10명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 직무일 경험이 없는 90명을 상대로 90명이 직무 경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없어도 이해해 주겠지 하면은 당연히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겠죠. 아니, 왜 10명이 있어. 10명을 뽑는데 10명 직무 경험이 있어. 그럼 10명 상대로 이 10명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90명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90명 없으니까 나도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직무 일 경험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가 싸울 수 없으니까 제끼고 뭐 직무 역량, 전공 지식, 기업의 이해, 전공 자격증,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남들보다 두드러지느냐,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전공 자격증 남들 한두 개 따는 거 나도 그만큼 따는 거예요. 남들 2개 따면 나도 2개 따는 거야. 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준비해서 결국은 그 합격에서 떨어진 90명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스펙을 맞추는데 시간을 쏟고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판 있죠.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간판과 대기업의 초봉, 연봉, 높은 연봉에만 꽂히면은 요게 맞는 그림이에요. 요게 맞는 그림이야. 직무일 경험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길게 보잖아요. 한국에서 기술자를 대우해줍니까?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대우해줘요? 대우해준다는 건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대 나와서 대기업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대우를 받는 거겠죠, 사회적으로. 근데 대기업에 안 간다? 공대생이다? 그럼 다 그냥 공돌이 취급받는 거죠. 생산직이고 뭐건 간에 그냥 공대를 나왔던 간에 대기업이 아니면 다 그냥 노가다 취급받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 공학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로 인정받아서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길게 보면은 요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취업 전선에서만 보면은 직무 일 경험이 중요하지 하고 외국어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이 외국어를 이렇게 낮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취직생들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고 연봉, 자기 몸값을 봤을 때는 이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어겠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초봉이 아닌 전체 10년 동안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 기술로 벌어들일 수 있는 전체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어와 직무 일 경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류보다 면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신입 채용 시 서류보다 면접을 2배 가까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취준생들, 이 서류 통과하기 위한 스펙 쌓는데 자신의 청춘과 시간을 갈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면접이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아요. 왜? 일단 앞에 지금 당면한 서류를 통과해야 되니까. 닉님, 서류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을 보지 못하는데요. 면접을 중요하면 뭐합니까? 서류를 먼저 통과해야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서류에만 일단은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은 면접은 서류 통과하고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말대로 이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에만 일단 집중을 해서 운 좋게 서류를 통과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서류 스펙은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서류를 통과하면 이제 내 경쟁상들이랑은 똑같은 선상에 딱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면접 준비를 안 하고 서류만 일단 통과하자고 해서 자격증 스펙 쌓는데 시간을 다 쏟아부었는데 서류 통과하고 나면 2주 3주 후에 바로 이메일 날라옵니다. 면접 보라고요. 그 2주 3주 되는 시간 동안 면접을 준비한다고 면접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면접 준비를 2주 3주 할 정도면 다른 경쟁자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자, 면접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서류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2, 3주 동안 면접 준비를 할 정도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합격할 90명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90명은 어차피 불합격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스펙 맞추기 식으로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합격할 90명이 아니라 합격할 10명을 경쟁 상대로 해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그냥 90명들과 똑같은 스펙 쌓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자기와 경쟁자들인 사람들의 CV라든지 자소서라든지 면접 때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지식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CV라든지 자소서, 모의 면접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이런 거 보면은 90명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10명 정도만 특출나게 이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경쟁은 100명이라고 해도 이 10명, 20명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보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의 스펙, 자격증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은 어떻게 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면접 준비를 할 때라든지 이런 모의 프로젝트 할 때라든지 그 여러 사람들의 자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다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한 90명은 정말 얘네들 어디서 베껴가지고 썼나 할 정도로 똑같아. 스펙도 똑같아. 화공기사 무슨 기사 두 개 쫙. 무슨 토익 점수도 비슷해. 다 비슷하게끔 짠 것처럼 맞춰놨어요. 그럼 90명은 제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굉장히 특출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자소서를 꾸미고 그리고 면접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명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면은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소서 처음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딱 보면 사이즈가 확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대충 썼는지 그렇게 쓰면은 90명이 다 똑같다니까. 형식이 기승전결이 다 똑같아. 그래서 저처럼 여러 자소서를 보면은 한 90명은 다 제낄 수가 있어. 바로. 왜?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 편해. 이 구성도 다 똑같아. 자소서 구성이라든지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바로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 얘네들은 완전히 얘네들은 뭔가 다르다. 완전 직무에 올인하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티가 나요. 그런 10명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서류 통과하기 위해서 스펙만 쌓은 사람들이 서류를 운 좋게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2주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올인한 10명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운 좋게 서류 통과해도 이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류 합격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을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나 대기업 서류 통과 뭐 10군데 20군데 했어 이래놓고 면접에서 다 떨어져. 자, 취업은요, 서류에서 뭐 20군데 30군데 대기업 통과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취업은 그냥 한 군데예요. 한 군데만 끝까지 최종 면접까지 가서 그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 서류 통과 20군데 통과했어. 20군데 통과하면 뭐예요? 한 군데도 파이널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취업을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파이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서류 통과를 100군데 넣어가지고 100군데 다 서류 통과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1위가 성실성이라고 나왔어요. 성실성. 그 다음으로는 적극성, 직무 지식, 그리고 능력 보유, 직무에 대한 관심, 애사심, 입사 열정, 면접 태도, 에티켓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와, 이거 정말 맞는 소리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대학생, 취준생들은 이 성실성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냥 제껴볼 때도 있어. 이 성실성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의 성실성을 이해하는 것과 이 취준을 준비하는 취준생, 대학생들이 이해하는 이 성실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괴리가 굉장히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성실성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준생, 대학생들은 이 성실성 하면은 뭐 개근상을 타거나 아니면 뭐 힘든 거를 뭐 도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의 성실성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채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회사의 백그라운드에서의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자, 플랜트 사업관리 직무 설명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플랜트 사업관리에서 하는 일은 국내 해외 각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 그에 따른 대책을 유관부서와 수립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이 정의와 제가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이 회사에서의 모니터링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가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유관부서와 수립하며, 이 유관부서와 수립, 이 수립이란 단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 요 한 문장만 봐도 와, 플랜트 사업관리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설명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왜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저는 와, 이거 정말 맞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반면에 취준생이랑 대학생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무슨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실성은 여러분들은 그냥 대학교, 초중고, 개근상 이런 백그라운드에서의 성실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 생활에서의 성실성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와, 이거 정말 설명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야, 성실성 이거 당연한 소리를 왜 이렇게 여기다 또 1위라고 정해놓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개근상 타고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근상 탔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근데 자소서 보면은 다 개근상. 아니 100명 뽑는데 100명이 다 개근상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성실성을 분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서울대고 뭐 MIT고 하버대고 다 필요 없어요. 웬만한 대기업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게 천재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재인데 굉장히 대충 해. 그런 사람보다 조금 떨어져도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게 이 대기업이고 회사라는 겁니다. 저 같은 현직자도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 잔머리 쓰고 뺑기 부리고 뭐 야근할 때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MZ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MZ 세대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직자들 생각은 어떠냐면, 회사가 돈을 주는데 왜 그런 사람을 뽑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자기를 희생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해주는 사람과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개인주의고 나는 손해 전혀 안 보려고 하고 돈 준 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그런데 사수라는 사람이 나 지금 굉장히 바빠, 이거 내 일 못 끝내면 나 야근해야 돼, 나 야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조금 배려하면서 내가 좀 나 일도 많이 바쁜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좀 나중에 야근을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얘를 좀 가르쳐주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러면서 자기를 좀 희생하고 신입사원 들어온 사람들 가르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사수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수가 딱 있는데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내 월급에는 내 부사수 가르쳐주는 금액이 있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너 가르쳐준 것 때문에 내 일을 못 해가지고 야근하기 싫어, 내가 일을 끝내고 남는 시간 있으면 널 가르쳐줄게, 이런 사람들이 사수로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좀 야근을 하더라도 야, 신입사원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내가 좀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좀 알려주고 요거 있으면 뭐 7시 8시까지 야근 한두 시간 더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요 신입사원 왔는데 조금 더 가르쳐주지, 이런 사람들 배려하고 조금 희생하는 그 사수분이랑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꼭 뭐 야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실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이 성실성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성실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근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내포된 단어를 함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회사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출근 매일 잘 해야 되는 거는 성실성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제낀다라는 거예요, 면접 준비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성에 의해서 적극성, 직무 지식, 능력 보유,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밀도 있게 내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거를 쓴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거를 어떠한 컨텍스트,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를 역지사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성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성에 대한 취준생과 현직자의 시각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취준생, 대학생들은 이 취업 준비가 처음이잖아요. 자소서 쓰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라고 해도 쓸만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누가 자기 실제 회사에다가 썼던 자소서를 형님들 이거 제 자소서인데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남들의 자소서가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용 담당자라든지 실무 면접관은 매년 채용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취준생이 어떤 회사에다가 지원을 할 때 자기 경쟁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거잖아요. 그 경쟁자들의 자소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쟁자들 자소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3엔 지원한다, 그러면 3엔 지원한 사람들 자소서를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죠. 근데 면접 담당자, 저 같은 실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의 자소서를 여러분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하고 또 패턴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채용 담당자, 실무 면접관들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취준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A라는 취준생이 인터넷에서 자소서 쓰는 꿀팁을 발견했어요, 어느 블로그에서.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좀 해서 썼겠죠. 그리고 이 A라는 취준생은 자신의 자소서만 보고 첨삭을 좀 하고 그냥 제출을 하겠죠. 근데 면접관인 저는 여러 취준생들의 자소서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딱 보잖아요. 다 똑같아. 이 단어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저는 태권도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끈기 있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 취준생들 자소서를 보면은 그 동아리 이름만 바뀌는 거야. 누구는 태권도 동아리, 누구는 스키 동아리, 누구는 봉사 동아리, 이 동아리만 계속 바뀌어.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 무슨 회장직을 맡았고 총무직을 맡았고, 그러면서 맡은 바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끝마쳤습니다. 그 성실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기승전결이 다 똑같아. 이 키 단어 있잖아요. 동아리만 좀 다르고 전체적인 맥락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와. 그러면 그거 키워드만 바뀌는 것만 딱 봐도 다 볼 필요도 없어. 딱 그것만 보면은 얘 또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대로 팁 보고 쓴 거구나. 요것만 바꾼 거구나. 그냥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실함을 어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안 된 이유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성실함은 상대적인 성실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필할 때.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취준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왜 성실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탔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와. 저는 마이크고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합니다. 자, 이 자소서를 받아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개근상을 탔대. 그럼 100명이 다 개근상이 타면은 다 성실해가지고 다 사람 그 100명을 다 채용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성실함은 상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명할 수 있는 성실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자소서에 저는 학교 실험실에서 조교를 도와서 실험 용품을 뒷정리하는 일을 함께 해서 정말 꼼꼼하고요. 더러워도 성실하게 해서 정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수님한테도 인정받고요. 조교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영업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서 그 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판매를 이만큼 판매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패턴이야. 패턴이 비슷해. 근데 이게 소설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 사람이 정말 판매 왕을 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면접관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뻥을 치는지 뻥카를 치는지 부풀리는지 진짜 있었던 일을 쓰는 건지 내가 면접관들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껴버리는 거. 왜? 패턴이 일단 똑같고 이게 뻥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판매왕 아르바이트 하면서 판매왕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알아?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면접에서 왔다라고 해도 어떻게 이 사람이 성실한지를 내가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서류 합격시켜주면은 내 시간만 낭비지. 뻥카를 잔뜩 쳐놨는데 물론 뻥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너무 많으니까 뻥카라고 보이는 거야. 왜? 다 똑같으니까. 나는 판매왕을 했었다. 알바하면서 커피숍에서 뭘 하면서 뭐 이러한 거를 이루어냈다. 뻥카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알바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니까 그냥 제끼는 겁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성실함이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 성실함을 어필할 때 다른 취준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성실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증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만한 성실성을 어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실성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꿋꿋이 뚝심 있게 하는 사람에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직무, 일, 경험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대학생, 취준생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취업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취준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자, 팁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무 경험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만하는 대학생들, 취준생들이 많다라고 했죠. 대학생, 취준생이 관련 경험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관련 경험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하는 불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실무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신입 지원하는 대학생한테 직무 경험을 요구한다라는 게 과도한 요구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채용 담당자들 그리고 실무 면접관들도 신입한테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거는 좀 과한 요구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학생이 직무 관련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감이 잡히세요? 이 직무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을 방문한다든가 뭐 전화해가지고 거기 인턴 안 뽑습니까? 뭐 하는 회사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면 니기 진행하는 모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 안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팀을 꾸려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의 프로젝트를 해본다든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아니, 여태까지 초중고 대학교까지 정해진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 그대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교과서도 없어, 목차도 없어, 기출 문제집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리드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갈아 넣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 자격증 따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이걸 시험 통과하면은 자격증이 딱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효율적이고. 힘든 거 다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거를 스스로 해내면은 성실한 게 되는 거죠. 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한다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거지.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을 해서 입증할 수가 있어. 얘가 실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 물어봐서 제대로 대답하면 성실한 놈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거를 스스로 뭐 커리큘럼도 짜보고 팀장이 돼가지고 요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남들이 싫어하는 걸 했어. 그리고 그걸 성실하다고 말을 하네. 근데 나는 그걸 또 면접관 입장에서는 증명할 수가 있어. 왜? 물어보면 아니까. 너 이런 거 정말 모의 프로젝트 해봤어? 거기서 뭘 했는데? 설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걸 물어보면은 성실한 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실무 면접관들이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또 면접에 있어서는 성실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팁은 직무 관련 경험을 미친 듯이 준비하면 직무 관련 경험도 쌓고 성실성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타 2피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성실성을 나타낸다고 개근상을 탔느니 알바하면서 남들이 꺼려하는 설거지를 몇 달 동안 도맡아서 했다느니 뻥카인지 아닌지 진짜인지도 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합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관련 경험을 힘들지만 조금 남들과 다르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실성과 함께 직무 관련 경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팁이라는 겁니다.